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와 오랜 전쟁 끝에 승리한 30대 여성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통 굳이 당해보지 않아도 아는 것을 꼭 당해봐야 알고 뉘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셨어요. 자기 며느리한테는 전형적인 시어머니처럼 구셨으면서 본인 딸이 똑같은 시어머니를 만나자 내 딸 불쌍하다고 한탄하시던 분이었죠. 남자친구와 저는 연애 시절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인고 커플이었습니다. 거의 졸업할 때쯤 만난 캠퍼스 커플인데 무려 5년 만나 결혼에 이른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을 생각할 만큼 잘 맞았고 따로 권태기 같은 것도 없었죠. 남편이 군대를 늦게 갔는데 고무신 신고 기다리는 것마저도 재미있을 정도였어요. 능력 있고 다정한 데다가 외적으로도 제 이상형에 맞았고 남편에게도 제가 딱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결혼하면 연애 때처럼만 살아도 원이 없겠다 싶었고 걱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시어머니 자리가 딱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다른 가족은 괜찮은데 유독 시어머니만 모난 돌처럼 구시며 결혼을 망설이게 했습니다. 상견례 전까지만 해도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내키지 않는 결혼시키는 것 같은 사람처럼 구셨거든요. 민욱이는 참 마음에 드는데 엄마는 네 시어머니 자리가 영 걸린다. 그러게 나도 제대로 뵌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 만나 뵐 때마다 인상이 별로 안 좋으셔서 걱정이야. 민욱이는 걱정 말라고 하는데 아직 서로 낯설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야. 딱 보면 네가 그 사람 마음에 차는지 안 차는지는 엄마 눈에 훤히 보여. 딱 봐도 너 마음에 안 차는 거야. 정말 따로 인사 갔을 때는 별말 없었어? 없었어. 물론 막 환영해 주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결혼 반대하고 싶은 것 같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좀 찝찝하다. 여기까지 와서 갑자기 물으자니 그렇게까진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민욱이 아버지는 참 점잖으시고 신사 같은 분이시더라. 민욱이가 딱 네 시아버지 닮은 것 같아. 맞아. 민욱이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닮았단 소리 많이 들었대. 민욱이 여동생도 민욱이랑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뭐 어머님도 그냥 어색해서 그러신 거 아닌가 싶어. 그럼 다행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긴가민가 싶을 때는 멈추는 게 맞았어요. 이 길인가 싶어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한참 헤매다 돌아오게 되니까요. 어머니께서는 뵐 때마다 웃는 얼굴 한번 안 보여주셨고 정말 딱 인간 대 인간으로서 예의 있게만 대해주셨어요. 차라리 대놓고 군소리라도 하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구나 했을 텐데 그렇다고 막 나서서 반대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제가 남편에게 조바심을 내도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 너랑 결혼해서 괜히 너희 집에 구박받고 그러면 어떡하지? 어머님은 나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아, 아유, 우리 엄마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실 분은 아니야. 아들 결혼 처음 시키는 거다 보니 뭐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셔서 그런 거지. 할머니 때문에 은근히 시집살이를 하셨어서 절대 본인은 안 그러실 거라고 하신 적도 있어. 그럼 다행이지만 만약 그런 일 생기면 너 내 편 꼭 해줘야 돼. 알지? 그렇다고 너무 어머님 앞에서 내 편만 들지 말고. 그러니까 적당히 중재 잘해야 한단 말이야. 벌써부터 그 걱정이야? 아유, 알아.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나만 믿어. 내 성격 잘 알잖아. 찝찝한 마음에도 결혼을 밀어붙였던 건 오로지 남편 하나만 보고서였어요. 결혼해 평생 살 사람은 남편이지 시부모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후 신혼여행에 다녀오자마자 작정하고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만 판다는 신선한 올리브유, 무화과잼, 파스타 소스 같이 그 지역 특산품을 사왔거든요. 대를 이어 운영하는 장인 가게에서 산 양가 부모님 가죽 지갑과 이탈리아에서 산 것들로 종합 선물 상자를 만들어 예쁘게 포장해서 드렸어요. 제 딴엔 그게 보기 좋기도 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물을 받으신 어머님께서 표정이 영 안 좋으신 거예요. 뭘 이렇게 쓸데없이 먹을 걸 많이 사왔는지. 네? 아, 어머니, 이게 언필터 올리브 오일이라고 해서 시중에 파는 올리브 오일이랑은 좀 다른데요. 이게 항산화 효과도 더 많다고 하고 공복에 한 숟갈씩 드시면 건강해. 올리브 오일이 다 똑같은 올리브 오일이지 뭐. 이건 뭐야? 잼? 나 혈당 높아서 잼 먹지도 못하는 걸 누구 먹으라고 한 바가지나 사왔네. 아, 몰랐어요. 민옥 씨가 별말 없길래. 아유, 꼬부랑 말이라 뭔지도 모르겠고. 이건 또 뭐야? 색깔이? 사람을 곁에 두시고도 마치 혼잣말하듯 불만을 쏟아내시는데 그날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또 그런 말씀은 남편 없는 자리에서만 하세요.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 괜히 준비했나 싶어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혼자 준비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상의해 고를 때 정말 기대하면서 고른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한테는 한마디도 못 하시면서 제 옆에서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좀 황당했던 게 혈당이 높아 잼이 싫다고 하셨는데 전에 함께 카페 가셨을 때 꼭 시럽을 찾으셨거든요. 커피는 좀 달달하게 먹어야 맛있다면서요. 그래서 전 혈당 관리하시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웃긴 건 그 뒤로도 제 앞에서 혈당 관리하는 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간식이 떡이었거든요. 그 후로 뵐 때마다 꼭 한 번씩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겼어요. 가만 보니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워하시면서 저한테만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제 가볼게. 벌써? 오늘 자고 가는 줄 알았는데. 내일 일이 있어서 오후에 회사 잠깐 나가봐야 해. 그럼 미리 올라가봐야 덜 피곤하니까. 그럼 가야지. 엄마가 뭐 챙겨줄까? 아까 보니까 고들빼기 김치 잘 먹던데. 그럼 좋지. 맞다. 애정이가 아까 매실 양파 장아찌도 잘 먹던데 그것도 좀 싸줘. 그렇게 어머님께서 싸주신 걸 들고 와서 풀어보면 반찬통 2개에 들어있는 건 전부 고들빼기 김치였어요. 저는 일부러 그러셨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깜빡하고 김치만 2개 담으셨나 보다 하더라고요. 이게 희한하게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여자들만 아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딱 봐도 남편 좋아하는 반찬만 챙기고 제가 좋다는 건 일부러 안 챙기셨다는 게 느껴지는데도요. 그게 한 번이면 실수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런 자잘한 일들이 몇 번이나 반복됐죠. 그럴 때마다 제가 속풀이 할 수 있는 곳은 친정밖에 없었어요. 진짜 겪다 보니까 치사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니까. 아니 유치하게 먹을 걸로 그러시지? 먹는 걸로 그러는 게 제일 치사한 건데 네 시어머니 정말 못됐다. 딸도 있는 양반이 나중에 그 업보 고스란히 받으면 어쩌려고. 무섭지도 않은가 몰라. 어머니는 나랑 아가씨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뭐. 급이 다르긴 뭐가 달라? 뭐 유학 보냈다고 유세 부리는 거래? 어머니 평생 자랑 중에 하나더라. 아가씨 일본 유학 보내서 거기서 회사 다니는 거. 정작 아가씨는 한국 돌아오고 싶어서 난리던데 어머니 눈치 보느라 못 오는 것 같고 그래. 은근히 극성이고 은근히 유난해. 은근히 유치해. 은근 여사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뭐? 은근 여사? 그게 뭐야?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거예요. 얼굴 자주 뵙고 편해지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말만 더 막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곁에서 마늘 까는 걸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또 혼잣말처럼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나는 적당히 연애만 하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줄 알았지. 네? 젊어서 그렇게 오래 만나 결혼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 적당히 연애만 할 줄 알았다고. 사람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건가 아들이 아깝다는 건가 혼란스러웠죠. 또 어머님 화법이 꼭 혼잣말하듯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은근히 더 기분 나쁘고 사람 무시하는 것 같아 싫더라고요. 몇 번 그게 반복돼서 말대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흠칫 놀라시며 저를 쳐다보시더니 변명하듯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나 혼잣말이었다. 무슨 혼잣말을 그렇게 크게 하세요? 마이크 들이면 동네 사람들 다 하시겠네. 그게 제 작은 반격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그걸 마치 전쟁 선포라고 받아들이셨나 보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못마땅해 하시고 아들 아깝다는 소리를 돌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댁에 가고 싶겠어요? 친정도 시댁도 집에서 2시간 거리라 한 달에 한 번씩은 양가 순회하듯 가곤 했거든요. 점심에는 시댁에서 저녁은 친정에서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갈 때마다 그러시니 솔직히 시댁 가는 게 싫었습니다. 이번 달은 그냥 쉬자. 나 피곤해. 많이 피곤해? 뭐 그래, 그럼 집에 연락드릴게. 내가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지 말고 너 일 있어서 못 간다고 해. 괜히 어머니 내 탓하시니까. 에이, 뭐 피곤하면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로 그러실까? 너는 몰라. 너한테는 좋은 어머님이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어머니, 좋은 시어머니는 아니셔. 대체 엄마가 나 없을 때 무슨 말을 그렇게 하길래 그래? 그냥 뻔하지 뭐. 더 좋은 며느리감 데려올 줄 알았다. 더 참한 애를 데려올 줄 알았다. 뭐 그런 식. 진짜 우리 엄마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럼 내가 뭐 거짓말해? 너 그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나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내가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할 때마다 별일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내가 분명히 중재 잘하라고 했지. 우리 엄마는 뭐 바보라서 가만히 있고 네가 완벽한 사위라서 아무 말 안 하는 줄 알아? 귀한 자식 보냈으니 너도 귀한 자식 취급해주는 것뿐이야. 너 아마 우리 엄마가 어머니처럼 똑같이 했으면 너 절대 가만히 안 있었을걸? 참다 남편에게 그렇게 한 소리 하면 남편은 그제야 좀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무슨 일이든 믿음직하게 굴었던 남편이 고부 갈등 문제에서는 고장난 바퀴처럼 군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난 후 이튿날 어머님께 연락이 왔는데 굉장히 화가 나셨더라고요. 예, 너 민욱이한테 대체 무슨 소리를 했길래 애가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해서 그러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얘 팔빼 많은 것 좀 봐. 기가 막혀서. 너 내가 뭘 어쨌다고 민욱이를 들들 볶니? 애가 얼마나 시달렸으면 생전 안 하던 내 원망을 하냔 말이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며느리가 모자 이간질이나 시키면서 남편 손바닥 주무르듯 하려는 거 아주 못된 짓이라고. 어머니, 민욱 씨가 뭐라고 했는데 그러세요? 뭐라고 했든 남편이 알게 할 소리가 있고 모르게 할 소리가 있는 거지. 그런 것도 구분 못하는 푼수야? 어휴, 진짜 어쩌다 내 팔자에 저런 게 며느리로 들어와서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런 게요? 정말 말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데요. 저 민욱 씨에 비해 뒤처지는 거 없고 부족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네 집은 거울 없니? 뭐 하나하나 못 미치는 거 따져달라는 거야? 나는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5년이나 사귀면서 내 아들한테 꽃다발이며 선물 받아가는 것도 싫었고 지엄마 챙길 줄은 모르면서 휴가 때마다 너 가고 싶은데 끌고 다니는 것도 싫었다.
결혼하면 또 달라지겠지 했더니 아주 며느리라는 게 시부모는 생각도 안 하고 지들끼리만 좋아서 살면 그만이고. 아휴, 어디 가서 내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지. 결국 그 일로 시어머니의 진심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도 안 하던 짓을 저한테 하며 챙기는 게 싫다는 게 주된 이유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끼리 여행 가고 제가 남자친구 위해 선물을 준비하면 젊을 때다, 청춘이다, 참 보기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 아들한테 불만을 가져야지 왜 그걸 저한테 불만을 가지나요? 그 일로 열받아 남편이랑 처음으로 대판 싸웠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했으면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 하냐고요. 처음엔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못 믿겠다고 하던 남편도 자동 녹음이 된 통화를 듣고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자기도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인지 굉장히 충격받은 얼굴이었어요. 남자들 우리 엄마는 안 그래라더니 저희 남편도 전형적인 그쪽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당분간 시댁 발길을 끊을 수 있었죠. 그렇게 석 달쯤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기다렸다는 듯이 방문하던 며느리가 안 오니 저 찾는 건 시아버지 뿐이더라고요. 제게 연락은 못 하시고 남편을 통해 요즘 왜 뜸하냐고 하셨다는데 시아버지께는 좀 죄송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전형적으로 며느리 예뻐해 주시는 분이셨거든요. 말수가 많은 분은 아니신데 조용히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음 따뜻하게 해주시고 생일이면 깨끗한 봉투 사다 용돈 넣어주시는 그런 분이요. 그래서 따로 아버님께 잘 계시냐고 요즘 바빠서 못 찾아뵀다 연락드렸더니 뜻밖에도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아가, 애정아, 잘 지내고 있어? 밥은 잘 먹고? 네, 아버님. 아버님께서도 잘 계시죠? 죄송해요. 요즘 통 찾아뵙지 못해서. 다 안다. 너 민욱 엄마 때문에 마음 상한 거 맞지? 네? 그게...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어떻게 모르겠냐? 궁시렁궁시렁 혼잣말이 많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전화통을 붙잡고 그렇게 너 안 좋은 소리를 하는데 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있지 싶었다. 마음 상했다면 내가 사과하마.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그러신 것도 아닌데 왜 아버님께서 사과를 하세요? 뻔하지. 민욱 엄마가 너 보통 서운하게 했겠냐? 평소에도 살갑게 대해주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안 그래 보이지만 질투도 많고 아들 유세도 부리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그래. 미안하다. 내가 단도리를 했어야 하는데 괜히 귀한 사돈딸만 마음고생시켰구나. 그러니 나 봐서라도 네가 마음 좀 풀어다오. 오다 안 오니 내가 마음이 너무 허전해 그래.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결국 다시 시댁을 찾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 하나 때문에 저 예뻐해 주시는 시아버님 마음 외면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았고요. 그 일로 남편도 충격을 받아서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확실한 중재를 하려는 노력이 보여 가능했던 일이죠. 가더라도 어머님께는 인사만 드리고 따로 일을 도와드리지도 않았어요. 처음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주방에 들어가 이것저것 다 거들었는데 그랬더니 절 더 무시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한 번씩 저를 쳐다보는데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더라고요.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접만 받고 있으니 열이 받으셨겠죠. 근데 시아버지나 남편 앞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렇게 쳐다보기만 하시니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도 싸우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서로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줘도 모자랄 판에 쓸데없는 기싸움으로 감정 낭비하는 것 같아 너무 불편했죠.
그래서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어머님 아들이랑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앞으로 평생 볼 사이인데 이렇게 지내는 거 어머님도 너무 불편하잖아요. 아버님이나 민욱 씨도 여러모로 괜히 신경 쓰게 하는 것 같고, 저도 어머님이랑 이런 식으로 지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어머님께 부족한 며느리일지라도 조금만 더 예쁘게 봐주세요. 저도 노력해서 언젠가는 어머님 성에 차는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제 딴엔 정말 진심을 다해 잘 지내보고 싶다고 한 말이었어요. 그날도 어머님은 자존심인지 제대로 대화는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자리를 피하고 싶으셨는지 알았다며 저를 내보내셨죠. 그래서 그 뒤로는 다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뵈면서 식사도 함께하고 맛있는 빵이나 좋은 거 있으면 사뒀다가 가져가 챙겨드리기도 했어요. 못해도 일주일에 2번씩 안부 전화도 드리고 제 딴엔 한다고 다 했는데도 어머님 기준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뭘 사다 드려도 시큰둥 트집이나 안 잡으시면 다행이었습니다. 결국 참다 터진 게 명절 때였어요. 일본 사는 아가씨가 티켓을 못 구해서 추석 당일에 겨우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상 도착 시간이 한밤중이었는데 아가씨랑 추석을 같이 보내야 한다며 친정에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서희 9시에나 도착한다고 하니까 늦은 저녁 같이 먹고 오늘 자고 가라. 어머니, 저희 어머니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저녁 같이 먹자고 다 차려놓고 기다리시는데 저도 친정 가야죠. 명절인데 그럼 민욱이 동생도 안 보고 가겠다는 거야? 다른 데 사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온 애를 기다렸다 맞아줘야지. 아무도 없는 집에 오게 하라고? 아무도 없는 거 아니고 어머님 아버님 계시잖아요. 아가씨가 어머님 아버님 뵈러 오는 거지 저 보러 오는 것도 아닌데요. 저도 명절에 부모님이랑 같이 보내야죠. 됐고 잔말 말고 이따가 가라. 괜히 민욱이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된 게 너는 시집 와서 너 건 다 챙기고 살려고 하니? 나 때는 시어머니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했어.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기본이 안 돼 있나 몰라. 어머니께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면 저 그냥 기본 안 하고 살래요. 저 결혼해도 저희 부모님 딸이고 명절마다 부모님 얼굴 볼 자격 있어요. 아가씨도 어머님 아버님 보러 바다 건너 여기까지 오는데 왜 저는 친정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또 무슨 일인데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내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네. 아가,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아니, 시엄마가 또 뭐라 그래? 또 애를 뭐라고 잡았길래 애가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애정이한테 허튼 소리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지? 내가 뭐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만 그래? 아, 그럼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닌데 애정이 저게 당장이라도 울 것처럼 저러고 있어? 참나, 서희 오는 거 보고 같이 밥 먹고 자고 가라고 했어. 그 소리가 그렇게 못할 소리야? 추석에 얼굴 보고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자는 게 그게 못할 소리냐고. 뭐? 아, 사돈 기다린다는 거 못 들었어? 안 싸더니 민욱이 저거 차려준다고 새벽같이 시장 봐서 저녁상 봐놓고 기다린다는데 아, 서희 그게 뭐라고 며느리를 잡아? 서희가 우리 보러 오는 거지 애정이 보러 오는 거야? 서희도 불편해해. 애들 기다린다고 좋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당신 혼자 좋은 일이잖아. 시아버지께서 나서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자 어머님께서는 한마디도 못 하시더라고요. 뒤늦게 밖에 나갔다 들어온 남편도 무슨 일인가 싶다가 어머님께 한 소리 하고요. 아, 엄마가 애정이 안 보내면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뭐가 돼?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서희 뭐 1년에 한두 번 들어와? 지난번 여름 휴가 때도 한국에 들어와 보냈잖아. 그거 고작 2달 전이야.
여름 휴가랑 명절이랑 같아? 명절은 자고로. 아, 이 사람이 그래도? 당신이 그럼 안싸돈한테 전화해. 내 딸 오면 늦은 저녁 먹고 보낼 테니까 기다리라고 당신이 전화하라고. 시아버지의 불같은 호령에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꼬리를 내렸고 그날 저희 부부는 시간 맞춰 친정에 갈 수 있었어요. 뒤늦게 소식을 들은 아가씨가 연락해 미안해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언니, 미안해요. 오빠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저 때문에 괜히 엄마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너무 미안해서 어떡해요? 아니에요, 아가씨. 아가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데요. 시간 되면 공항 가기 전에 저희 집으로 와요.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가만히 있으면 형제들끼리 어련히 잘 챙기고 잘 살겠어요. 그때도 아가씨 공항 가기 전에 저희 집에 들러서 쉬다가 제가 해준 밥 먹고 공항까지 태워다 줬거든요. 그 일로 깨달은 건 시어머니한테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는 것뿐이었어요. 잘 하려고 하면 뭐하나요? 상대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잘 봐줄 마음이 없는데요. 그렇게 저는 점차 시어머니와 마음의 거리를 넓히며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속 시원한 복수가 기다린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결혼 2년 차에 아이를 갖게 됐는데 천만금을 얻은 듯이 기뻐하시던 시아버님과 달리 어머니께서는 별로 좋아하는 기색도 없으셨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대수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아가씨가 일본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반대하셨는데 아가씨가 시아버지께 연락해 펑펑 눈물을 쏟았나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업무 분위기나 사회생활 자체가 한국과 많이 달라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았습니다. 직장 동료가 잘못 걸려서 한국인이라고 은근한 차별을 받기도 하고 따돌림도 있었던 모양이었죠. 난 진짜 일본 생활 적성이 안 맞았어요. 학교 다닐 때 재밌었는데 막상 회사 생활하니까 지켜야 할 규율도 너무 많고 융통성도 없어서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도 비슷한 나라라 회사 생활도 다르지 않을 것 같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진짜 아니에요. 저 지난번엔 제 실수도 아닌데 나보고 사과하라는데 무슨 대역죄인이라도 된 줄 알았다니까요. 은근히 이 짐에는 어찌나 하던지 눈치 보느라 점심 굶은 적도 여러 번이에요. 월급이나 많으면 몰라. 집세만 90을 내고 세금은 세금대로 가져가서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경험이다 생각하고 2년은 더 버텨보려고 했는데 진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잘 왔어요. 해외 생활도 맞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 내 친구도 보면 프랑스 살다 1년 만에 돌아온 친구도 있고 아랍 쪽 승무원이 적성에 맞아서 4년째 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잘 맞는 애들은 거기서 결혼도 할 거란 애도 있는데 저는 거기 정리하고 들어오는데 기뻐서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이제 살 만큼 살아서 당분간 일본 안 가도 돼요. 그나저나 사랑이는 잘 크고 있어요? 네,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네요. 갈 때마다 얼굴도 잘 보여주고 의사 선생님이 효녀 될 거라더라고요.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저 고모 되는 거 너무너무 기다렸거든요. 아가씨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시댁 모임이 좀 잦아지긴 했지만 그건 괜찮았어요. 제가 임신 주수가 늘면서 아버님이 주도해서 저희가 사는 곳으로 오는 날이 더 많아졌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는 그것도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 오시면 되잖아요. 꼭 아버님이랑 아가씨랑 함께 오시면서 그렇게 불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전도 아버님이나 아가씨가 하시고 그냥 앉아서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도 왜 나이든 본인이 서울까지 와야 하느냐고 불평불만이 많았죠. 그날도 어머님께서 매콤한 게 당기신다며 갑자기 쭈꾸미 볶음을 먹으러 가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임신하고 나서 갑자기 좀 멀리하게 된 게 고춧가루 들어간 음식이었어요.
이상하게 체질이 변했는지 빨간 음식을 먹으면 꼭 탈이 나서 종일 화장실에서 살아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쭈꾸미 집에 가자고 하니 뭔가 싶었죠. 임신했다고 뭐 하나 챙겨주시는 것도 없으면서 먹는 걸로도 저러시나 싶었는데 오죽했으면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늘 아빠가 새언니 먹고 싶은 거 사주러 온 날이야. 언니 빨간 음식 못 먹는 거 알면서도 그래? 한국 음식에 빨간 거 안 들어간 게 뭐가 있다고. 너 일본에 갔다 와서 빨간 음식만 찾으니 너 생각해서 그랬지. 그러니까 왜 새언니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내 생각을 해? 그거야 집에 돌아가서 먹어도 되는 거잖아. 엄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임신에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서운한데. 그거 평생 간대. 평생은 무슨? 아빠, 그러지 말고 우리 갈비 먹으러 가자. 언니, 이 앞전에 먹고 싶다던 그 갈비집 이 근처 아니에요? 전에 나왔을 때 오빠가 사줬던 거기, 맞죠? 네, 고마워요, 아가씨. 시어머니 자리 하나만 아니면 정말 완벽한 시집인데 별일도 아닌 걸로 기분 상할 때마다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말고 모두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도 복이면 복이었어요. 그렇게 무사히 순산하고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본격적인 육아 생활이 시작되었죠. 아버님께서는 출산 축하금으로 제게 500만 원을 용돈으로 주시더라고요. 제 거 사지 말고 너 갖고 싶은 거 사라. 옷 한 벌을 사든지 가방을 사든지 요새 그만한 돈이면 백화점에서 괜찮은 거 산다더라. 아버님,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큰 돈을. 나 요즘 얼마나 살맛 나는지 몰라. 네가 내 복덩이를 10달 동안 소중히 품어 낳아줬으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불편해하지 말고 받았어. 민욱이한테는 한 푼도 쓰지 말고. 아유, 아빠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애정이 임신하는 동안 고생했다고. 아, 네가 하는 것도 고생이야. 한 게 뭐가 있다고. 네 새끼 품었으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참나, 우리 아버지는 자식보다 며느리가 최고지? 좋은 시아버지 덕분에 대접받고 살아 좋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것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사실 어머님 마음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닌 게 아버님이 어머님한테는 잘하시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마누라 생일에는 몇십만 원 쓰는 것도 엎드려 절박이면서 며느리한테는 달란 것도 아닌데 500씩이나 턱턱 쓴다고 불평하셨어요. 근데 그건 아버님께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일이어도 저를 미워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애먼데 화풀이 하시는데 결국 만만한 저한테만 푸시는 것 같아 저도 불만이 차곡차곡 쌓이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 돌 때쯤 됐을 거예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터진 겁니다. 어느 날 친정에 갔는데 남동생이 곧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재혁이 여자친구 있었어? 난 몰랐는데. 나는 알았간. 너랑 다르게 재혁이 저게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잖아. 만나는 애가 있냐고 물어도 알아서 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더니 진짜 알아서 할 모양이었나 보지. 어떤 애래? 동갑? 연하? 동갑인 거 말고는 말도 안 해주더라.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는데 놀라지나 말라고 하더라고. 이따 저녁에 인사하러 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만나고 얘기해 줄게. 사위랑 며느리 자리가 또 이렇게 다르다. 엄마 긴장돼 죽겠어. 저도 엄마만큼이나 긴장이 됐습니다. 살면서 여자친구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 없는 애라 궁금하기도 엄청 궁금했고요. 남편도 과연 처남이 어떤 여자를 데려올지 기대가 된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엄마 전화를 받고 저희 모두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혜정아, 일났어. 왜? 재혁이는 갔어? 무슨 일인데 그래? 재혁이가 데리고 온 여자애가? 아휴, 내가 진짜 속상해서. 왜?
빨리 얘기 좀 해봐. 답답해 죽겠어. 별로야? 인물이? 학벌이? 그런 거면 괜찮은데. 설마 성격이 별로야? 그게 아니라 재혁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애가 글쎄 사돈처녀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사돈처녀가 누군데?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그렇게 멍청한 질문을 했어요. 엄마한테 사돈처녀면 남편 여동생 저희 아가씨밖에 없었거든요. 사돈처녀가 누구긴? 민욱이 동생이지. 민욱이 동생? 뭐? 아가씨라고? 그러니까 재혁이가 지금 아가씨랑 결혼하겠다고 했단 말이야? 미쳤어. 정신을 차린 저도 팔짝 뛰었고 엄마도 미치겠다고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도 퍽퍽 가슴 두드리는 소리가 선명했거든요. 곁에서 듣던 남편도 그게 무슨 소리냐고 벙찐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세상이 참 좁은 게 알고 보니 두 사람이 각자의 친구를 통해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돌아와 몇 달 쉬던 아가씨가 서울에서 일하며 자취를 시작했는데 그때 만나게 된 거였어요. 황당한 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서로를 알아보고도 마음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도 시댁도 기가 막혀 난리가 난 것이죠. 시어머니는 겹사도는 말도 안 된다며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우셨고 저희 집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문제는 그 두 사람의 생각이 너무 확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혁아,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알면 시작을 말아야지. 우리가 만나면 안 될 사이인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린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겹사돈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흔한 일은 아니잖아. 몰랐으면 모를까. 알면서도 시작했다는 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가뜩이나 어른들은 족보 끄이는 거 싫어하는데 처남이 매제되고 아가씨가 옳게 되고 채희한테도 고모가 외숙모 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돈처녀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게 쉽겠어? 사돈총각을 사위로 맞이하는 게 쉽겠냐고.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왜 아가씨냐고. 누나, 원래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래. 나라고 뭐 작정하고 만났겠어? 처음엔 인연이 하도 신기해서 친구처럼 만나다가 그렇게 된 거야. 알면서도 작정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둘 다 철이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니라 무턱대고 일부러 친 게 너무 황당했죠. 아가씨도 남동생과 뜻이 같긴 마찬가지였어요. 겹사돈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괜히 그런 식으로 얽히니 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반대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아 저희 부모님이나 시아버님은 애만 태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제 동생을 불러다 놓고 난리를 친 모양이더라고요. 왜 하필 그 집안이냐? 내가 며느리도 모자라 사위까지 그 집안에서 받아야겠냐? 절대 안 된다. 차라리 나 죽고 나서 해라. 아주 난리였고 남동생 가슴팍을 치면서 왜 자기 딸이어야 하냐고 원망했다나 봐요. 아가씨는 그러지 말라고 뜯어말리고 눈 뜨고는 못 볼 광경이었던 거죠. 양가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자 두 사람은 말도 없이 살림부터 차려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두 사람을 허락하는 수밖에요.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하고 겹사돈에 거부감이 있어도 저도 달갑지 않았는데 받아들이고 나니 사실 좋기도 하더라고요. 괜히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신경 쓰이는 일도 없고 원래 잘 지내던 가족이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사이다를 마시게 된 거예요. 저나 남편이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냐 싶었던 거지 양가 부모님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그간 어머니께서 제게 하시던 게 있으니 예쁘게 봐주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사돈 처녀일 때는 그저 예쁘기만 했는데
저 구박한 시어머니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니 괜히 못된 마음이 든다고요. 사람이 그러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건데 자꾸 안싸돈이 너한테 했던 게 생각나서 괴로워 죽겠다. 서희 참 곱고 착한데 우리 딸은 그 집에서 푸대접 받았는데 싶어서 대접해 주고 싶지 않고 말이야. 아유, 우리 엄마 마음 많이 아팠었나 보네.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 아가씨는 나한테 얼마나 마음 많이 써줬는데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지 아가씨가 너무하신 거 아니잖아. 똑같이 당해봐야 알지 싶어서 그러지. 자기 딸이 너 당한 것처럼 당해야 너한테 미안하다 싶지 않겠어? 우리 어머니 그런 분 아니셔. 그런 걸로 쉽게 깨닫는 분이셨으면 진작 사과했지. 여튼 난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 이참에 무슨 수를 써도 써야지. 어? 뭘 어쩌게? 아가씨한테 그러지 마. 엄마는 벼르고 있던 사람처럼 눈에 불을 켜더라고요. 당한 만큼 똑같이 되갚아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아닌데 당황스러울 정도로요. 그런데 그 뒤로 정말 엄마가 제가 시어머니께 당했던 것처럼 아가씨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신혼여행에서 아가씨가 양가 아버지 주려고 비싼 술을 사왔거든요. 그런데 하필 시부모님과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가난 좋은 사람한테 독을 가져왔네. 네?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재혁 씨가 괜찮다고 하길래. 아버님 술 좋아하시는 줄만 알고 준비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시집에 뭐 사가지고 올 때 남편이 덜 떨어지게 굴면 너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거다. 남자들은 원래 말을 해줘야 알고 물어야 대답을 하니 너라도 현명하게 굴어야지. 죄송합니다. 아가씨는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매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희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다 엄마와 눈이 마주쳤는데 엄마가 대놓고 물으셨어요. 왜요, 사돈?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좀 지나치다 싶어서요. 애가 몰라서 그런 걸 왜 대놓고 그렇게 면박을 주십니까? 제 딴엔 생각하고 사온 건데 그 마음을 몰라주시니 엄마로서 속이 상해 쳐다본 거예요. 그래요? 사돈이 엄마 마음 아시는 분인지 몰랐네요. 사돈이 그런 말씀하시니 우습습니다. 예?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뭔가 떠오르셨는지 얼굴이 더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신혼여행 때 제가 사온 것들로 괜한 트집 잡던 일이 생각나 아차 싶으셨겠죠. 저희 어머니께는 아들 보낸 유세를 그렇게 하셔놓고 딸 며느리로 보내놨으니 얼마나 민망하셨겠어요. 엄마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재혁이 저게 적어도 더 순수하고 착한 애 데려올 줄 알았습니다. 더 좋은 학교 나와서 더 많이 배우고 사랑받고 자란 애였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참 아쉽게 됐죠. 사돈께서도 그런 며느리 못 얻으셨다 불평 많으셨으니 제 마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께서는 표정 관리를 못하셨고 식사 내내 한 숟갈도 못 드셨죠. 그러고 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서로 마음이 상한 후로 한 번도 따로 연락하신 적도 제가 연락을 드린 적도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안사돈이 쌓인 게 많은 모양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음 푸셔라 좀 전해라. 마음이 두루마리 휴지도 아니고 풀어달라고 해서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죠. 뭐야?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너 나한테 일부러 그러니? 일부러 나도 엿 먹어봐라. 꼬숩다. 그러는 거야? 그러는 어머니께서는 저희 엄마한테 일부러 엿 먹이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뭐야? 말이 그렇다는 거잖아, 말이. 그렇게 말꼬리 잡고 늘어지니 네가 예쁨을 못 받는 거다. 너가 고분고분한 며느리였으면. 저 얼마나 고분고분한 며느리였는데요.
어머니께서 저 신혼여행 때 사온 물건 보시고 구박하실 때도 한마디도 안 했던 거 기억 못 하세요? 고분고분한 며느리 말대꾸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로 만든 거 저 아니고 어머니세요. 그래서 너 지금 너네 집에서 서희 그런 취급 당하는 거 그대로 보고 있으라는 거야? 너가 그렇게 살았으니 내 딸도 그렇게 살아라 그거냐고. 제가 뭐 아가씨 구박을 하겠나요? 저희 엄마가 저 당한 것 때문에 말이 더 곱게 안 나가시는 걸 뭘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것도 저한테는 불효지 싶어서 나서기 좀 그러네요. 저희 엄마 안 그러시던 분인데 오죽 그러셨으면 저러나 싶어서요. 정 마음이 쓰이시면 어머님께서 직접 저희 엄마한테 부탁해보세요. 살다 제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겹사돈으로 복수를 하다니 꿈에도 상상 못한 일이었거든요. 이제야 저희 엄마 마음, 제 마음을 좀 아시려나 싶어 입이 귀에 걸렸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머님한테 안 좋은 감정이 남은 거지 아가씨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너무 그러지 말라고 당부해 두긴 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설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된 일이었죠. 겹사돈이다 보니 좋은 게 명절을 한꺼번에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거더라고요.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 한 차로 움직이면서 첫날은 시댁에서 둘째 날은 친정에서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처음으로 다 같이 설을 보내기 위해 시댁을 먼저 찾은 날이었습니다. 다 함께 들어서는데 벼랑간 어머니께서 저를 향해 물세례를 퍼붓는 게 아니겠어요? 먼저 들어온 아가씨와 남동생, 남편까지 돌처럼 얼어붙었죠. 비에 젖은 생쥐꼴로 놀라 쳐다보니 시어머니께서 물바가지를 들고 씩씩거리며 있는 거예요. 진짜 하다. 똑같이 해주겠다면 나는 터해야겠다. 내가 그게 무서워서 너한테 찍소리도 못한 줄 알았어? 어머니. 엄마 왜 그래? 아, 미쳤어?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엄마 미쳤나 봐 진짜. 언니 잠깐만요. 제가 입으로 줄게요. 수건이. 언니는 무슨 언니야? 너는 그러고 당하고 살면서도 속 좋게 그런 소리가 나와? 아무리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다. 나 미운 거지 얘 미운 거야? 어떻게 예쁨 받겠다고 찾아가 내 찬밥 먹이고 저 좋다는 반찬 멀리 밀어놓고 서럽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다. 자기도 부모면 그게 얼마나 가슴 미어지는 일인지 알 텐데 어떻게 똑같이 그래? 시어머니께서 저를 앞에 두고 울분을 쏟아내시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어머니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저는 일단 젖은 몸을 닦았죠. 어머님 말씀을 듣고 나니 설마 엄마가 진짜 그랬나 싶어 아가씨 보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아가씨가 다급하게 제 머리와 옷을 닦아주는데 제가 수건을 빼앗고 물었습니다. 아가씨, 그게 진짜야? 우리 엄마가 정말 아가씨한테 찬밥 주고 반찬도 밀어놓고 그랬어? 그러자 아가씨는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듯 문 너머 눈치를 좀 보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이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실은 저 어머니랑 짰어요. 어? 짜다니? 어머니께서 저 불러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미운 게 아니라 그동안 언니 며느리로서 구박한 시어머니 너무 미워서 뭐라도 좀 하시고 싶으시다고. 엄마 앞에서 구박하는 거 진짜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니 마음 쓰지 말라셔서 그럼 제가 돕겠다고 한 거예요. 뭐? 그럼 찬밥 줬다는 건? 찬밥 없어서 물 말아 먹은 건 제 역이에요. 저 따뜻한 밥에 어머님이 해주신 아구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술 가지고 구박하신 것도 다 저한테 미리 말씀하신 거고 저는 적당히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이번에도 시댁에 가서 찬밥 먹었다고 하면 엄마가 그 마음 좀 알까 싶어서 그랬던 건데 설마 언니한테 물을 뿌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 미안해요. 언니한테 따로 말할까 싶었는데 언니도 좀 통쾌했으면 싶어서. 제가 모르면 모를까 엄마가 언니한테 한 짓을 아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두고 보고 있어요. 알고 보니 엄마와 아가씨가 시어머니께 제 복수를 해주겠다고 준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거예요. 아가씨한테 미안한 마음이 싹 가시니 솔직히 좀 통쾌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똑같이 당했다는 것보다는 어머님 말고 다들 저 생각해 그렇게 나서줬다는 데에 감동했죠. 엄마 저러는 거 보니 아직 정신 못 차렸지 싶어요. 나 귀한 줄 알면 언니도 어머님한테 귀한 딸인 거 알아야지. 대체 어디까지 해야 정신 차릴까요? 너무 마음 쓰지 마. 내가 어머님 하루 이틀 겪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변하실 분이었으면 내가 더 노력했겠지. 나 기대도 없어. 아니, 두고 봐요. 내가 꼭 엄마 사과 받아내줄 테니까. 고맙게도 아가씨는 그렇게 결연한 다짐을 하며 문 너머를 쏘아보았습니다. 아버님도 속상해할까봐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했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통쾌하게 웃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아예 안 싸더니 어디 그럴 뿐이시냐? 네 엄마는 좀 당해봐야 돼. 사람이 역지사지를 해봐야 알면 해줘야지. 다 같이 작정하고 시어머니 한 사람 속이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남편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신경 쓴다고 썼지만 그래도 부모라 마음껏 나서주지 못한 게 내내 미안하고 마음에 걸렸다면서요. 그 뒤 아가씨는 저희 집에 갔다 올 때마다 시름시름 앓았고 어머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여름 휴가 간다고 다이어트 하는 걸 시집살이로 고생해서 살이 쏙 빠졌다고 생각하시며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결국 보다 못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희 엄마한테 연락해 따졌나 보더라고요. 진짜 어머님이 전화하셨어? 뭐라고? 참 그 양반 굽힐 줄을 모르더라. 그저 그동안 미안했다. 이제 당신 딸도 귀하게 대접해 줄 테니 그만하셔라 하면 나도 알겠습니다 할 텐데 끝까지 그냥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는 둥 자기는 그렇게까진 안 했다는 둥 그래도 민욱이는 지 첫 편이라도 들었지 내 아들은 자기 딸 편도 안 들어주는 것 같다는 둥 아주 전화통화 붙잡고 하소연을 어찌나 하든지 내가 듣다 화가 나서 소리를 꽥 하고 질러버렸어.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기는 사돈이 내 딸한테 떡 주면 나도 사돈딸한테 떡 주는 거고 사돈이 내 딸한테 엿을 주면 나도 사돈딸한테 엿을 줄 거라고 내지르고 끊었지. 어머님 양 많이 오르셨겠네. 한번 두고 볼게. 어머님이 나한테 떡을 주는지 엿을 주시는지. 과연 어머님께서 변하실까 기대가 되니 시댁 가는 날이 기다려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아버님 생신으로 시댁에 가게 됐는데 저는 그날 해가 서쪽에서 떴던가 싶었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횟집에 갔는데 늘 제 앞에서는 완두콩이나 계란찜 같은 거 밀어넣기 바쁘셨던 분이 제 앞에 생선구이와 매운탕을 실하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통하네 싶어 서로 눈치를 주고받기 바빴죠. 감사해요, 어머니. 잘 먹을게요. 너 예뻐서 주는 거 아니다. 내 딸 위해서 주는 거지. 말씀도 곱게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엎드려 절받기라도 절은 받은 거잖아요. 식사 때마다 저를 챙기시고 그 이야기를 들은 친정엄마가 아가씨를 챙기니 그게 또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제 밥상이 더 푸짐해지고 어느 날은 저 준다고 무슨 마스크팩을 주시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친정엄마가 아가씨에게 화장품 세트 사줬다고 하니 어머님께서 저를 더 챙겨주시고요. 난 솔직히 그렇게 하면서도 반신반의했어. 그 양반이 그렇게 마음 바꿔먹을 줄 알았냐고. 그러게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바랐는데 얼마 전에는 글쎄 와서 체히 봐줄 테니까 우리 둘이 밥이라도 먹고 오라는 거 있지? 우리 어머님이 언제 손주라도 봐주신다고 한 적 있어? 곧 서희도 애가 질까 싶으니 그러신 거겠지. 자기 딸 위해서 하는 일이라지만 그렇게 변하기라도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제 나도 한시름 돋겠어. 너 요즘 시댁 갔다 올 때마다 표정 좋아지는 거 알아? 정말? 내가 그래? 나도 좋긴 좋은 거지. 채이도 할머니 안 싫대. 전에는 할머니한테 가는 것도 싫어하더니 요즘엔 곧잘 할미 할미 그러면서 찾는다니까. 사람이 대접받고 싶으면 변해야지 뭐. 결국 그게 본인한테도 좋다는 걸 꼭 떠먹여줘야 맛이 좋구나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반대로 어머님이 챙겨주시지 않아도 저희 엄마가 먼저 아가씨를 챙기기 시작하니 어머님도 그만큼은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지인분들 앞에서 며느리 참 잘 얻었다 뿌듯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소리에 늘 제 험담만 하기 바빴던 어머님께서도 지인분과 통화하시면서 며느리 덕에 맛있는 밥 먹고 왔단 소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 얼마 전 생일에는 어머님한테 첫 선물도 받았잖아요. 18K 팔찌였는데 결혼할 때도 따로 챙겨받은 게 없던지라 너무 놀라기도 했고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나왔습니다. 요즘 애들 좋아하는 디자인이라길래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너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꿔준다고 했으니까 가봐라. 어머니, 감사해요. 너무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괜히 아들 뺏긴 것 같고 나도 못 받아본 대접 너만 받는 것 같아서 셈이 나서 그랬나 봐. 애써 키운 건 난데 아들이라는 게 엄마 마음도 몰라주니 괜히 그 화풀이 너한테 했지. 이건 서희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내 며느리 위해서 산 거니까 걱정 말고 받아라. 어머니, 그 행동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마음이 없더라도 그렇게 조금씩 행동을 바꾸다 보면 마음까지도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으시는데 이래서 사는구나, 삶이 이런 재미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이렇게 신기하고 마음이 가득 차는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러고 보면 참 제가 운이 좋은 거였습니다. 아가씨가 다른 집에 가서 어머님보다 더한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해도 아마 저에게 하는 행동이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겹사돈이 되었으니 제게 하는 행동이 결국 딸이 받는 행동이라는 걸 아셔서 변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큰 공은 아가씨한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가씨 생일에는 근사한 식사 대접을 해주면서 어머님께 받았듯 주얼리를 선물로 해줬죠. 언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저 언니 생일에 이만큼 하지도 못했는데. 고마워서 주는 거야. 고마워서. 나 아가씨 덕분에 천사 시어머니 얻었잖아. 그동안은 아버님 때문에 찾아뵙는 거라고 마음 먹으면서도 갈 때마다 너무 가시방석이었거든. 근데 나 요즘에 친정 가는 것보다 시댁 가는 게 더 좋아. 그 정도예요? 우리 엄마 완전히 개과천선했네. 그러니까 이제 내 시댁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아가씨는 아가씨 시댁이나 챙겨. 우리 각자 시댁에 잘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이번 여름에 다 같이 제주도 어때요? 친구가 갔다 왔는데 리조트 진짜 끝내주게 좋던데. 양가 부모님 모시고 콜? 콜. 비행기는 민욱이가 쏜대. 내가? 싫어? 싫긴. 그래. 비행기는 내가 쏜다. 그럼 리조트는 재혁 씨가 쏘면 되겠네. 내가? 싫어? 그럼 리조트는 제가 할게요. 처음 겹사돈 말만 들었을 땐 쟤들이 나를 엿먹이려 그러나 왜 쟤들까지 나서서 나를 괴롭게 하나 했는데 알고 보니 둘이 복덩이였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두 사람 소개해준 그 친구들 데려오라고 제가 12첩 반상해준다고 했다니까요. 서로서로 아끼고 살면 늘 웃는 일만 있을 텐데 다들 한 발짝만 양보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행복을 넣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다들 눈앞에 쥘 수 있는 행복,
놓치지 말고 꼭 잡으세요.